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의 코너 속의 코너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티처스픽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제 옆에서 손을 들고 계시는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두레학교 7년차 교사가 된 3학년 담임 맡고 있는 이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책 어떤 네.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네. 책에 앞서서 일단 3학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선생님. 네. 예. 우리 3학년 아이들은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네. 신체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는데요. 이 3학년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키워드를 두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요. 네. 네. 첫 번째는 사회성, 사회성.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 오. 그래서 이 3학년 아이들은 쉽게 생각하면 여전히 흰 도화지, 네. 그래서 그 위에 학부모님이나 교사가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여전히 변화될 수 있는 오. 시기인 거죠. 1학년의 그 우주인 반, 인간 반에서 사회성과 지적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학년이 3학년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또래 집단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맺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오. 그리고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있죠. 그럼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주고 싶어서 오늘 나오신 건가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요.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지적인 책들 있죠. 과학적 지식이나 뭐 전문적인, 자연, 전문적인 그런 책들을 아주 많이 읽고 쉽게 말하면 탐독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공룡 시리즈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러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동시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책, 바로 다시 만난 내 친구입니다. 다시 만난 내 친구. 네. 왠지 친구 다시 만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설레임도 있고. 예, 어떤 책인가요? 다시 만난 내 친구. 네, 이 책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동물들, 반려견, 반려묘, 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금붕어 이런 걸 키우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슬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셨을 텐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표지 보시면 이 재영이라는 친구가 오랫동안 심지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살았던 재롱이라는 반려견을 잃고 나서 그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슬픔을 극복해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성장책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 옆에 끼고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꼭 물 한 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글자가 많나요? 네, 글자가 제법 많아서 한 30분 정도 충분하게 소화하시려면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한 3부분 정도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장면은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재롱이가 죽고 나서 슬퍼하는 재영이를 두고 가족들이 재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는 장면이에요. 좋아하는 걸로 좀 어떻게 생각을 바꿔보려고 그랬군요. 그런데 이때 재영이의 반응은 내가 이렇게 슬픈데 그 밥이 넘어가? 그렇게 웃고 재밌게 대화 나눌 수 있어? 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부모님들 또는 주변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데
아이가 그걸로는 이 마음이 위로가 회복되지 안 않는 되는. 거죠. 예. 네. 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장면은요. 네. 이 장면인데요. 재영이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키우는 네. 개가 공교롭게도 재영이가 그동안 길렀던 똑같은 종류의 개인 거예요. 아, 종류가 같았군요. 네. 예. 그 개의 이름은 뭉치인데요. 뭉치. 이 할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재영이가 이 뭉치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뭉치를 보니까 재롱이 생각도 나고 그랬겠어요. 예쁘기도 하고 귀엽고 네. 그런데 재롱이가 예전에 썼던 그 보금자리에 뭉치가 앉아있고 재롱이가 있어야 될 그 공간에 뭉치가 있는 것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뭉치에게 잘해주는 것이 왠지 재롱이에게 죄를 지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재영이가 갈등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아이들이 막 성장하면서 감정이 폭발하는 그 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죠. 이 재롱이와 똑같은 뭉치를 보면서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네. 재롱이가 생각나면서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 뭉치에게 잘해주는 게 지금은 내 곁에 네. 없지만 재롱이를 배신하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마음들. 예. 네, 그런 마음들을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 책을 읽으면서 나눠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도 네.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 네. 한 컷은 어디일까요? 이 책에서. 네. 마지막 한 컷은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 이 챕터의 제목이 가슴에 별처럼 콕 박힌 한마디거든요. 이 재영이가 재롱이를 보내줄 수 있었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네. 뭉치의 주인인 할머니가 있을 때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헤어졌을 때는 잘 보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사랑하는 그 존재가 떠나가는 그 경험은 네.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아주 가볍긴 하지만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떠나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가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수준에서 네. 배울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끼리 같이 읽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다시 만난 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그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을 읽고 또 활동한 아이들의 활동도 있죠. 네, 제가 그래서 몇 장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3학년이 그린 거 맞아요? 네. 오. 3학년 친구가 그린 건데요. 네. 이 장면은 재영이가 재롱이를 외할아버지 댁 나무 밑에 묻는 장면인데요. 예. 제가 이 뒷모습을 보면서 네. 슬픔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친구도 아마 이 재영이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화려한 꽃나무 밑에 묻었지만 거기에서 또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슬픔이 또 느껴지는 네.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또 한 장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재롱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뭉치가 있을 그 자리. 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잘 표현해줬어요. 아이들의 그 표현을 또 책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층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독서 감상문도 있어요, 아이들의. 우리 천상진행님께서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시 만난 내 친구를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막 추천을 해주는 독서 네. 감상문인가 봐요. 재롱이 앨범 만들 때까지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세요. 공놀이 하다가 뭉치에게 맞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고요. 맨 끝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눈물이 날 수 있으니 감정 조절 잘하세요. 책을 읽어본 친구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슬픔과 감동이 또 있는 책이 다시 만난 내 친구니까 이런 활동지 아이들의 생각이 깊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네. 마지막인데요. 책을 광고하는 이 글귀에도 나왔고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생각하면 부정적이고 왠지 남자아이에게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왠지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고, 이 슬픔은 인간의 삶을 풍부하고 깊게 만드는 그렇죠.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릇을 커지게 만드는 네. 하나의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쓴 글을 제가 잠깐 앞뒤로 읽어주면요. 빽빽하게 썼어요. 3학년 친구가 이 오. 앞뒤로 빽빽하게 썼는데요. 나는 다시 만난 내 친구가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인 것 같다. 네. 다시 만난 내 친구가 마음에 들고 내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행복하고 또 슬프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거다. 나도 재영이처럼 무엇을 잃어도 슬프게 살지 않고 힘차게 살 것이다. 와. 네. 이거는 정말 어른들도 정신 차리고 다시 잘 살아야지 할 때 생각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소개시켜주신 다시 만난 내 친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가정에 소개시켜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마다 꼭 읽어야만 될 필수 도서가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책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책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네. 게 참 감사했습니다. 옆집 같네요. 이 프로그램이 네. 사실은 두레학교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책으로 씨름하시는 많은 이 땅의 가정들에게 네. 한 줄기의 빛처럼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시 만난 내 친구를 읽으면서 네. 동화책이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네. 사실은 예전의 감성 그리고 상상력 네. 그리고 마음의 풍성함을 잃어버렸던 우리 어른들에게도 음. 너무나 선물 같은 귀한 맞아요.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3학년 코너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